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며 좀 편안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어려운 걸로 보아 인간관계를 평생의 숙제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순간도 많으며 기분이 상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할수록 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아하게 상대를 조절해야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며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7가지의 공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7가지 습관을 당신도 지니게 된다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상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앵고의 한 글자만 더하면 대인저가 된다.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거나 감정적으로 후회할 말을 내뱉지는 않나요? 이런 반응들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당신이 감정을 드러낼수록 적대적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지요.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떨까라며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즉각적으로 적의를 없애줄 수 있어요. 상대의 행동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감의 질문을 통해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지요.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한다.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니가 죽기 전 5년을 요양원 생활을 했대요.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 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다고요. 본인은 매주 볼 때마다 불만을 하는 어머니가 미웠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루 18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면 어떨까? 6일 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어머니의 일상을 생각해 보자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다 합니다. 이처럼 잠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할 수 있어요. 둘째, 약자는 용서를 모른다. 어느 한 호텔 직원의 일화를 들려드리지요. 손님 중 신혼부부가 왔었어요. 이 신혼부부는 2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체크인 시간보다 6시간 전에 도착했지요. 신혼부부는 너무 피곤해서 직원에게 방에 가고 싶다고 짜증을 부렸어요. 직원은 짜증만 부리는 신혼부부에게 화가 났어요. 그때 직원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20시간 비행 후 6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자 신혼부부가 안쓰러워 보였대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체크인 대신 무료 식사 쿠폰과 호텔 마사지를 대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이 호텔 직원은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대신 상대의 입장이 되어오며 현명하게 상황을 개선했지요. 주변에 힘든 상황이 있다면 상대에게 공감을 느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힘든 하루였죠. 셋째, 내가 뭐라도 협상해야 한다. 상대가 나에게 불친절해도 내 소중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상대가 나를 제한 인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한된 인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승자 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복수하기보다는 무시하세요. 달라이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심술궂은 상대일수록 동정심을 가져보세요. 협상을 할 때 4가지의 자세는 자신에게 복이 되어 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네 하며 비판하고 화를 낸다거나 예상도 못했어 라며 비난하고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넷째, 상대에게
인식된 기술은 효과가 없다. 상대의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분명히 드러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자동차를 사러 간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딜러에게 2천만 원의 차를 사기로 했지요. 그러자 딜러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자신이 차 가격을 잘못 알았다며 2,100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때 구매자는 딜러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지요. 2천만 원을 지불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을 가겠어요. 결국 딜러는 처음 가격의 차를 팔았지요. 상대의 의도를 간파했다면 그 의도를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집 계약을 한다거나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지요. 대부분 이런 상황일 때에는 상대방에서 결정을 재촉하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서두르게 만든다면 얼떨결에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꼭 이렇게 말하세요. 저를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세요. 말없이 혼자서만 끙끙거리면 상대방에게 휘둘리며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5번째, 힘에 맞서지 말고 이용해라. 감정적인 대응 대신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절 때 고향에 가다가 이동 시간이 길어 가족끼리 차에서 싸운 경험이 있지 않나요? 다툼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4시간째 차를 타니 지치기도 하고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 잠시 쉬었다 가보자. 그러면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거야라며 상황을 명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속마음을 상대가 알고 있을 때 적개심과 두려움이 누그러집니다. 이는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요. 상황을 규정짓는 행동은 상대의 수를 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째, 꿀꺽 말을 모고 버려라. 진정한 애와 기술은 맞는 곳에서 맞는 말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곳에서 말을 아끼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되삼키려 애쓰지 말고 그 순간 말을 꿀꺽 먹어버리세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 여자가 남자의 출신 학교를 듣고 그 학교의 여자 선생님을 자신도 알고 있다 했어요. 남자에게 그 여자 선생님은 어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자는 그 여자 선생님의 별명을 말하며 좋지 않았던 점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얘기할수록 여자의 표정은 일그러졌죠. 알고 보니 여자의 엄마였던 거예요. 결국 그 소개팅은 엉망이 되었지요. 침묵이야말로 꼭 필요한 용기입니다. 쉽게 내뱉은 말은 다시 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침묵은 대화를 이길 때에도 사용됩니다.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호텔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전에 자료들을 출력하는 것을 깜빡했죠. 다행히 호텔에 프린터가 있어서 호텔 측에 출력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직원이 출력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한 호텔 직원의 입장에 당황했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하고 침묵을 하였대요. 남자가 입을 다물자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호텔 출력을 도와줬습니다. 침묵을 통해 직원이 남자의 입장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갈수록 상대도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침묵은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죠. 7번째, 상대의 긴 침묵에 흔들리지 마세요. 반대로 상대의 긴 침묵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 허둥지둥 입을 연다면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침묵은 강인한 성격과 성숙함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침묵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도록,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충직한 자의 좋은 친구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유연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7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감정을 조절하고 공감해라. 둘째, 약자는 용서를 모른다. 셋째, 내가 뭐라도 협상해야 한다. 넷째, 상대에게 인식된 기술은 효과가 없다. 다섯째, 힘에 맞서지 말고 이용해라. 여섯째, 꿀꺽 말을 모고 버려라. 마지막으로 상대의 긴 침묵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이가 어릴 때도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어려운 인간관계. 이 7가지를 명심하시면서 부드럽게고 유연하게 유지해 보세요.